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규방송 끝났고요. 현재 미국의 탑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늘 선거 캠페인 때문에 테네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론 디샌티스 후보가 타고 있는 차량을 포함해서 넉 대가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갈 때는 모로케이트 하면서 앞뒤로 인물을 가운데 두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넉 대 맨 앞에 말하자면 선두 안내 차량이 트래픽이 조금 있었답니다. 트래픽 통제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정식 공화당의 후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던 도중에 이제 뒷차량까지 해서 한 명의 여자 스텝이 경상이지만 론 디샌티스 후보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론 디샌티스 후보가 나이가 좀 젊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전부 이제 80이 넘은 그런 이제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 재선 대통령이 될 텐데 이 사람은 44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 별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스텝의 3분의 2를 말하자면 해고하는 거죠. 정리해고하는 것. 정리해고할 때는 돈과 연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했고 이달 초에도 한 10명 정도 직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선거 캠페인 담당자들을. 이런 걸 보면은 리쉐이프 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재편, 선거 캠페인 스텝들을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이렇게 빨리 한 달 사이에 수십 명이나 스텝의 3분의 1을 해고해서 그 3분의 1이 38명이네요. 그러면 50명 정도를 한 달 사이에 해고를 한 건데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 하기 전에 50명을 해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고용을 했었구나 하는 것도 되고 이거 예사일은 아니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아주 돈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비전이 있다면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고하진 않죠. 뭔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맞출 텐데 디샌티스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아직 예비선거 본격적인 후보 토론회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회의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사이에서는 50% 이상 지지, 론 디샌티스가 한 20%에서 20 몇 % 정도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게 토론이 시작되면 확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 나갈 수도 있다. 켈리언 코너웨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에 이제 나중에 특별한 자문이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 뒤에 이제 특별 고문을 했는데 한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멀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에 불이 붙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기념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모뉴멘트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데 이건 제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역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12살 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80살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오늘 모뉴먼트 서명을 하고 한 그 주인공은 14살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엠멧 힐이라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진을 보니까 아주 시카고 흑인들이 당시에도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사진도 찍고 1955년이었는데요.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고
댄디한 좀 준비된 청년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카고에서 미시시피로 내려간 거예요. 남쪽으로.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친척집, 그러니까 55년도에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동네에 미니마켓에 풍선껌을 사러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주인의 와이프 21살의 백인 여성에게 뭔가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내가 그 당시에 거짓 증언을 했다 했는데 밤에 남편과 또 다른 남자에 의해서 매형인지 매제인지 그 남편의 납치당하고 린치당하고 했었던데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권운동이 확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역사적인 그 기념물 세 군데, 이 소년의 장례식이 치러졌던 교회, 그리고 미시시피 식신이 발견된 강가, 때리고 완전히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어린 소년을, 건장한 두 백인 남자가 흑인 소년을 살해한 뒤에 강물에 던져버렸거든요. 시신이 수습된 그 강가,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한 시간도 안 돼서 무죄 판결을 내린 그 법원, 세 군데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그 모뉴멘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길요, 내가 12살이었을 때 14살이었는데 참 세월이 지나가고 해도 이건 얼마나 많은 생일, 또 생일, 오늘이 이제 그 소년이 살아 있었다면 82살, 바이든 대통령보다 2살 많은 인생을 많이 산 그런 그 성인 중에 성인이 돼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용기, 왜냐하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너무 심각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역사에 남겨야지 된다. 내가 본 것을 역사도 봐야지 된다 하면서 교회 밖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 교회 안에 1700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많이 들어갔겠죠. 전체적으로 한 1955년도에 한 소년의 장례식에 12만 명이 교회 안팎에서 12만 5천 명이 모인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도 얼마나 용감한가. 엄마 마미 틸 모블리, 그리고 14살 소년 엠메 틸을 영원히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 세계가 증오가 있는 것, 인종차별, 폭력이 있는 것, 그리고 권력남용, 판사, 배심원, 이 잔인함, 이런 걸 봐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서명하기 전에 그 모뉴멘트 기념비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은 이로써 또 다른 챕터,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간다. 이 모뉴먼트가, 기념비가 국가 치유의 새로운 챕터다. 특히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블랙 하원에서, 연방 상원에서도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요. 그런 이제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부통령 보고 먼저 연설을 하라고 하고 본인이 짧게 연설을 했고, 앞에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할 때 목사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목사가 사촌 14살 소년이 납치당한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랍니다. 새벽에 집에 와서 납치해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촌네 집에 와서. 윌러 파커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역사는 국가가 승리를 해도 비극이 있었고, 투쟁, 어떤 무슨 뭐 성공, 모든 그 성공에도 다 말하기 힘든 스트러글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게 우리다. 이게 미국이고, 뭐 기억을 해야지 된다.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운 역사일수록 더 기억해야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면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미국에 이런 모습이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대통령이 나와서 상기시키면 모두가 동의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지우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네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를 지우거나 과거를 다시 쓰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역사 수정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노예제로 이득을 본 노예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를 시도하는 사람, 플로리다주에서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가스라이팅,
세뇌시키려고 하려는 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종차별, 노예제가 있었다는 것을 대한 토론,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일들을 1955년이면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살아있으면 82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12월 달에 하원에서도 아들과 어머니에게 골드메달, 숨진 지 오래됐는데도 골드메달을 수여했고요. 린칭, 이거 완전히 그 백인이 흑인에 대해서 린칭한 인종 혐오 범죄잖아요. 그것을 연방범죄로 하면 훨씬 벌이 무거워집니다. 백인 배심원들, 전원이 백인 배심원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성도 그 미니마켓의 여성, 흑인이 뭐라고인가 얘기했다는, 뭐 바이 베이비라고 했다는, 그런 나에게 어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거짓 증언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도 기소되지 않았고, 뭐 2번인가 다시 그런 문제가 조사가 됐는데도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 미국의 역사에서 없어진 일이 아닌 것. 그래서 일리노이의 교회, 미시시피의 강가, 그리고 무죄 판결을 내린 그 법원 앞에 다 이제 뭔가를 이렇게 세워두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일종의 선포를 했습니다. 경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계속 그 확신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나의 경제는 이렇게 나쁘지? 물론 저처럼 봉급받는 사람들은 뭐 그다지 그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꼭 한인타운만 늦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는 게 데이터, 경제 지수, 숫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인타운에서 더 미국에 가까운 그런 곳 커뮤니티에 가고, 그 뒤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 같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늦게 오는 소수 인종 커뮤니티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아무튼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확신지수 7월 달에 117, 6월 달에 110.1, 7월 달에 117이 지난 2년 사이에 최고입니다. 확신지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6월 달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최고였다고. 그럼 6월 달보다도 지금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많다 하는 사람이 6월 달에 45.4%에서 7월 달에는 46.9%로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6월 달에 12.6%에서 7월 달에는 9.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5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이나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좀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에 경제는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경제에 대한 자신, 확신감이 있었고요. 이렇게 고용시장이 강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하는데도 나는 이게 뭐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실제의 경제를 인식하기까지는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연방교육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레가시 입학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레가시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엄마 아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한 것으로 득을 보고 입학을 하는 겁니다. 거의 동부대학교, 아이빌리그 이런 좋은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레가시 입학의 70% 이상 백인입니다. 신청자의. 그리고 레가시 입학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보통 학생들에 비해서 입학할 확률이 6배에서 7배 높습니다. 6배에서 7배면 600%에서 700%입니다. 이건 기부 입학도 마찬가지고요. 기부 입학이
레가시 입학보다도 조금 더 많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이제 7배 딱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워낙에 운동장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다 우리 이 좋다는 명문학교가 백인 일색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겠어? 하는 그런 뜻으로 또 역사에 사죄하는 의미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모뉴먼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같은 백인이 흑인을 인종차별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죽게까지 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노예제 같은 데서 속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특히 흑인 중심 또 히스패닉계 에이시안들도 처음에는 많이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공부도 워낙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져서 우리가 피해야 저 어포머티브 액션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같은 어포머티브 액션은 없어지면서 백인들의 좋은 레가시 입학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다 해서 불만을 접수를 한 겁니다. 불만을 접수하면 교육부는 조사를 해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보스턴에 있는 비영리 재단들 여러 재단 무슨 뭐 뉴잉글랜드에 있는 재단 보스턴에 있는 라티노 네트워크라는 재단 이런 곳이 이제 불만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근거는 1964년도의 민권법 제6조 모든 인종을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뭐 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건데 백인을 특별 대우하는 거잖아요. 이건 백인에 대한 어포머티브 액션. 어포머티브 액션으로 소수 인종이 들어가는 것보다 흑인이나 라티노계가 들어가는 것보다 레가시, 도네이션, 기부 입학 또 흑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스포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 같은 스포츠 입학이 훨씬 많습니다. 어포머티브 액션보다. 그래서 어쩌면 어포머티브 액션을 연방대법원이 하버드 대학교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어포머티브 액션 폐지해 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레가시에 대한 이 같은 조사도 들어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내용도 많고요. 포괄적으로 미국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탑뉴스 브리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약속드립니다.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가 나오던데 오늘 이스라엘도 탑뉴스였고요.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만 오늘의 미국에서는 대강 정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중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장 친강이 한 달 동안 보이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유는 밝히지 않으면서 그를 말하자면 해임한 거죠. 해임을 하고 그 자리에 2013년부터 이 친강이 외교부장을 하기 전까지 외교부장이었던 지금은 이제 외교에 있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죠. 왕이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왕이와 친강은 차이점이 많아요. 친강은 57살인데 중국에서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긴 젊은 나이죠. 이 왕이는 69세든가요? 69세 맞죠. 노련한 직업관입니다. 왕위는. 친강은 사실은 미국의 대사를 2년도 지내지 못했는데 뭐 미국 대사 지내고 외교부의 대변인을 했거든요. 외교부의 대변인을 하면서 외교부 대변인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에 나갈 때 동반 출장을 갔죠. 그때 시진핑의 눈에 들어서 외교부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 대사를 지낼 때 굉장히 터프했어요. 사람이 터프하게 말 잘하고 영어 완전하고 뭐 NBA 같은 거 너무 좋아하고 스포츠 maybe 그래서 공산당스럽지 않다라고 찍힌 부분도 있을까요? I don't know.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은 그 6월 25일부터 안 보였던가 그런데 아무튼 그 직전에 만난 사람이 미국의 외무장관입니다.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회담에도 안 보였고 중요한 일을 지금 아프리카에서 뭔가 일이 있는데 거기도 왕이가 대신 갔잖아요. 그러면 이 57살의 친강은 굉장히 젊은 편이고 영어를 잘하고 뭐 NBA 게임 너무 좋아하고 팬이고 이랬었는데 그에 비해서 왕이 같은 경우는요 일본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외교관입니다. 어찌 보면 좀 노련한 직업 외교관을, 그것도 2013년부터 22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다시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중국 외교가 안정을 원한다는 것인가? Who knows? 중국은 이제 뭐 한 달 정도 눈앞에 안 보이다가 나중에 그리고 나면 저 사람 부패했어, 여자 문제가 있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적도 있고 또 조용히 넘어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가 다시 외교부장이 된다는 것으로 지금 이미 한국, 미국,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계산을 할 겁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중국의 외교 정책 문제는 미국에도 큰 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텔레비전에 헌터 바이든이 보이는데요. 유죄를 내년에 그 연방 세금 그 문제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지난번에 이미 델라웨어의 검사 측과 합의를 했고 그걸 공식적으로 수요일인 내일 한다는 그런 뉴스군요. 내일 당연히 저 뉴스도 뭐 아주 탑 뉴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은 지금 그 화요일이고요. 점심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한국은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겠네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